늦은 저녁, 박인숙은 부엌 한쪽에서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없는 대신 오랫동안 함께 살던 외아들 도윤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죠. 밖에서는 가을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었지만 낯선 예감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 윤소연이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피곤이 묻어 있었고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인숙은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죠. 거실 불빛이 켜지자 고요하던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사진 속 도윤의 웃음이 유난히 이질적으로 보였어요. 소연은 젖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손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진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죠. 사진 속 도윤은 낯선 남자와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커플처럼 웃고 있었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인숙의 손끝이 떨리며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윤이가.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소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셨으니까 제가 괜히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오래된 관계예요. 거실에 시계 초침이 크게 들렸습니다. 인숙은 앉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모르는 세계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소연은 아무렇지 않게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행동이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단 말이니? 인숙이 겨우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묘한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숙은 의자에 앉으며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얽혔습니다. 자신이 잘못 키운 걸까? 아들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죠. 소연은 마지막 사진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도윤 씨와 같이 살아요. 같이 계약된 아파트예요. 인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공중을 맴돌다가 천천히 식탁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잠시 후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생각할 시간 필요하실 테니까.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남은 건 사진 몇 장과 차가운 공기뿐이었죠. 인숙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오려 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차가운 부엌 불빛을 켠 채로 긴 밤을 버텼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에는 오래된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삶이 한순간에 뒤집혀버린다는 게 이런 거였죠. 그리고 그날 밤 인숙은 처음으로 아들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인숙은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 식탁에는 전날 밤의 사진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차가 식을 때까지 컵을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학교 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인숙은 자리에 일어나 외투를 걸쳤어요.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무작정이라도 가서 확인해야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죠. 회사는 세종의 신도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도윤이 동료들과 회의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멀리서도 웃음 짓는 얼굴이 또렷했습니다. 그 옆자리에 앉은 남자, 사진 속의 태훈이었습니다. 인숙의 발끝이 바닥을 움켜쥔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가방 끈이 점점 당겨졌고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저렇게 멀쩡히 웃고 있네. 그녀의 입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문을 열고 나오는 직원들이 보였죠. 인숙은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인파 속에 섞였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그 웃음이 어쩐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인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 목록에는 소연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그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담담했습니다. 인숙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그 말에는 무너진 어머니의 마음과 아직 끝나지 않은 혼란이 섞여 있었죠. 다음 날 두 사람은 세종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오르는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어요. 창가로 들어오는 빛이 소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어제의 피로가 사라진 대신 결심이 깃든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공기가 무거웠죠. 잠시 후 소연이 가방 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예식장 계약서라고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인숙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물었지만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을 들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어머니, 이건 우리 둘 딸을 위한 일이에요. 그 한마디에 인숙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저도 제 삶을 지켜야죠. 그녀의 말투에는 단단한 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인숙은 그제야 며느리의 의도를 짐작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커피 향이 식어가며 두 사람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오후 햇살이 느리게 번져가고 있었죠. 이제 두 여자의 이야기가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소연은 카페 유리창 너머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날의 통화 이후 박인숙은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이상한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과 흰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숙은 그 봉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일이에요. 읽어보세요. 소연이 건넨 서류에는 예식장 이름과 예약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숙은 종이를 넘기다 말없이 손을 멈췄죠. 결혼식 대관 계약서.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제 인생을 끝내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녀의 눈빛엔 분노보다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인숙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쩐지 그 말 속에서 자신이 잃었던 기운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참고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앞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누구랑? 혼자요, 그리고 어머니랑요. 그 한마디에 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연은 단호했어요. 우리가 둘이서 무대에 서요. 드레스도 입고 반지도 껴요. 그 사람한테 보여줄 거예요. 이건 끝이고 동시에 시작이라는 걸. 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지새웠던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스쳤죠.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때의 자신이 겹쳐졌습니다. 그때 인숙은 깨달았습니다. 소연이 하려는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존엄을 되찾는 행동이었죠. 어머니, 저 혼자 하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저랑 같이 서줄 수 있나요? 그 말에 인숙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오랜 세월 누군가에게 함께 서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잠시의 침묵 끝에 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묵직했어요. 그래. 해보자. 소연은 미소 지었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여자의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분주하게 흘렀어요. 예식장 예약을 확인하고 드레스 샘플을 고르고 반지 모양을 선택했습니다. 남의 결혼을 준비하듯 웃고 떠들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도윤에게 초대장을 보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인숙은 밤마다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아니면 또 다른 잘못일까? 그러나 손끝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결심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소연이 말했듯 이건 두 사람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세상 가장 기묘한 결혼식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어요. 결혼식 준비는 의외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윤소연은 매일 새벽까지 메일을 확인했고 박인숙은 필요한 서류와 견적서를 챙겼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모녀처럼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기쁨이 아니라 결심이었죠. 하얀 드레스와 반짝이는 장식들 사이에 묘한 긴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드레스는 이게 나아요, 어머니. 소연이 거울 앞에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인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쁘다, 진짜 예쁘다. 소연아, 그 말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결혼식을 대신 보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플로리스트가 방문했습니다. 하얀 장미와 노란 프리지아가 섞인 꽃다발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죠. 소연은 꽃 향기를 맡으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향기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씁쓸했어요. 인숙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빛으로 생각을 나눴습니다. 결혼식 초대장은 단정하게 인쇄되었습니다. 하단에는 리셋 웨딩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소연은 일부러 초대 명단에 도윤과 태훈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인숙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이내 다시 움직였어요. 그래 봐야 알겠지. 어떤 얼굴을 하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드레스 피팅이 끝난 날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소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죠. 어머니 무섭지 않으세요? 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무서울 만큼 살아봤어. 이젠 그냥 해보는 거야. 그 대답은 담담했지만 묘한 힘이 있었어요. 밤이 깊자 소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숙은 거실 조명을 끄고 홀로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초대장 몇 장과 예식장 지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그걸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도윤의 이름을 따라 그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제 울음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며칠 후 예식장 리허설 날이 왔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무대 중앙에 서서 조명 아래 드레스를 고쳐 입었어요. 인숙은 객석 맨 앞줄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이 누군가의 복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이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허설이 끝나자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걸어와 인숙 옆에 앉았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진짜처럼 만들면 되지.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인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조명은 꺼지고 예식장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빈 무대 위로 남은 향초 냄새가 잔잔히 퍼졌어요. 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하나의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결혼식 날 아침,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윤소연은 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바르며 완벽해요라고 속삭였어요. 그 말에 소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복수의 날이자 자유의 날이었죠. 예식장 입구에는 하얀 풍선과 꽃 장식이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속속 도착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반짝였어요. 박인숙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꽂힌 코사지 위로 손을 올리며 떨림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속삭였죠. 도윤은 태훈과 함께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태훈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두 사람의 사이를 아는 이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연은 무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에서 소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인숙이 그 옆에 섰습니다. 두 여자는 나란히 무대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의아해했죠. 신랑이 없는 결혼식이었으니까요. 소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박인숙은 그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이 그 반짝임이 조명 아래에서 유난히 선명했어요. 박인숙은 무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진짜 가족이 될 겁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어요. 누군가는 감동했고 누군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엔 사진 몇 장이 나왔지만 곧 영상으로 바뀌었죠. 화면 속에는 도윤과 태훈이 함께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부정할 수 없이 친밀했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이내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박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야? 그의 외침이 예식장을 흔들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인숙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분노보다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플래시 불빛이 꺼지자 예식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소연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무대 뒤로 걸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쳤습니다. 박인숙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예식장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윤의 외침이 사라진 자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얽혔어요.
윤소연은 무대 뒤로 사라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인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놀라움보다 담담함이 먼저 깃들었죠. 영상은 여전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 두 남자의 웃음이 반복됐고 마이크가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하객 중 몇몇은 얼굴을 가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습니다. 박인숙은 무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온 예식장에 퍼졌습니다. 도윤은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오해야. 그냥 장난이었어. 흔들렸습니다. 장난이라고? 내가 이걸 장난이라고 부르니? 그녀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선 인숙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인숙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더니 도윤의 뺨을 세게 쳤습니다. 너는 남의 인생을 망가뜨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우는 얼굴을 감싸 쥐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객들은 침묵했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만 들렸고 조명은 여전히 하얗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인숙은 천천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따뜻했죠. 이제 그만하자. 다 끝났어. 무대 아래에서 윤소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분노도 안도도 아닌 묘한 해방감이었죠. 그녀는 인숙의 옆에 섰습니다. 두 여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웨딩홀의 음악이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비웠습니다. 플래시가 꺼진 자리엔 향초 냄새만 남았어요. 인숙은 천천히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꺼진 화면 속엔 자기 자신이 비쳐 있었죠. 그리고 그 얼굴엔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정리하던 직원이 떨어진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금반지가 조명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어요. 하지만 그것을 주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고 그 속에서 두 여자는 새로운 문턱 앞에 서 있었죠.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박인숙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구름이 내려앉아 있었고 공기에는 축축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엔 어제 가져온 코사지와 구겨진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대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으로 덮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스스로 중얼거린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죠. TV에서는 예식장 사건을 다루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자는 세종의 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이례적인 폭로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인숙은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자마자 방안이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외투를 챙기고 집을 나섰어요. 윤소연의 집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빌라였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드레스를 아직 정리하지 못한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편안했어요. 어머니. 짧은 인사였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숙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하얀 드레스가 의자에 걸려 있었고 바닥엔 초대장 조각이 흩어져 있었어요. 소연은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자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잔을 마주했습니다.
커피 향 사이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후련해요? 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상하게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인숙은 그런 며느리의 손등을 살짝 감쌌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그만 미안해해요.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떨어지는 빗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소연은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죠. 그래요. 끝이에요. 그리고 시작이에요. 인숙의 말에 소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오래된 슬픔이 조금 녹아 있었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소연은 드레스를 차곡차곡 접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인숙은 초대장 한 장을 주어 서랍 속에 넣었어요. 그 옆에는 옛 결혼식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인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커피 더 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좋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점점 그쳐가고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인숙은 소연을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머니의 것도 친구의 것도 아니었죠. 그건 이제 같은 여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인숙은 귀가하며 길가의 새싹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생명이 비를 맞으며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자라야죠, 우리도. 봄 햇살이 세종호수공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인숙은 손에 들고 있던 화분을 새 사무실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간판에는 새로 붙인 이름이 빛나고 있었죠. 리셋 디자인 두 여자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간판 예쁘죠? 윤소연이 작업복 차림으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봄이랑 잘 어울려요. 인숙은 미소를 지으며 화분에 흙을 다듬었어요. 사무실 안은 햇살과 페인트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인테리어 회사를 함께 운영하게 됐습니다. 소연은 디자인과 현장을 맡고 인숙은 고객 상담과 관리 업무를 담당했죠. 서로의 장단점을 채워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도 많았지만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전의 결혼식장 장면은 더 이상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인숙은 커피를 내렸습니다. 잔에서 나는 향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이제 진짜로 편하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소연은 설계 도면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어요. 책상 위에는 첫 번째 의뢰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종시의 작은 카페 리모델링이었죠. 소연은 도면 위에 연필로 선을 긋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곧 다시 꾸며야겠어요. 인생을요. 인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리셋 디자인답게 말이죠.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그 순간 인숙은 문득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눈물로 버텼던 밤들, 후회로 얼룩졌던 세월들, 그리고 며느리와의 만남.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평온을 위한 길이었음을 깨달았죠. 소연아, 내 어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소연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상처를 덮는 햇살 같았어요. 해가 지기 전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닫고 퇴근했습니다. 호수공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살결을 스쳤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는 길을 걸으며 인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 봄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겨울을 지나봐야 봄이 보이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서로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졌어요. 멀리서 새소리가 들리고 호수 위에는 반짝이는 물결이 퍼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따뜻하게요.